안녕하세요. 특별한 포트 대결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수익률 대결로 체계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금요일은 더 특별하게 치열한 최고 수익률로 대결을 펼치고 있죠. 먼저 대결의 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연자가 하루 한 종목을 가지고 참가를 합니다. 수익률 차이는 최고가 기준으로 합산한 뒤에 다음 주 월요일장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자, 그럼 세 분의 종목 중에 어느 종목이 가장 높게 올라와 있을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김태환 매니저의 에이징랜드 올라와 있습니다. TSMC의 파운드리가 글로벌 점유율을 더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이 협력사인 에이징랜드 또한 부각이 되면서 12.65%로 수익률 올라와 있습니다. 조선일 매니저의 웹툰 관련주 와이랩 16.06%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박준현 매니저의 메가터치 올라와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 기업이죠. 이 디램 생산에 필수적인 프로브 카드를 미국의 폼팩터에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또 부각되고 있는데요. 현재 7.83%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 분 중에는 조선일 매니저의 와이랩이 최고 수익률로 올라와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바로 특별한 포트 대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포트 대결 금요일 매니저님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매니저님들 담은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에이징랜드 김태환 매니저의 종목인데요. 현재 수익률 최고가 기준 12.65%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일 매니저도 16%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박춘현 매니저의 메가터치도 7%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각각 종목들 리뷰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김태환 매니저님이 긴장을 많이 하셨다고 지금 굉장히 로봇처럼 활짝 웃으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누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웃으시면 어떻게 뭐 로봇주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는 건지 로봇주 얘기 조금 해볼까요? 지금 로봇주는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김태환 매니저는 에이징랜드 수익률이 좋아서 긴장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에이징랜드 현재 12%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었는데 관련해서 리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반도체 업종,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중소형 반도체 단에서는 그렇게 좋은 상승 시세를 보이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에이징랜드가 딱 제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시세가 좀 그려졌는데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4.5% 정도가 올라왔더라고요. 우리가 반도체 종목을 투자할 때는 저는 항상 삼성전자를 좀 지표로 보는데요. 여기에 곱하기 3배수. 이 정도만 올라오면 충분히 중소형 종목에서 괜찮은 종목을 운영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번에 딱 에이징랜드가 12% 이상 올라오면서 제가 예상한 목표치에 좀 도달을 하고 있다. 그 앞으로 더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을 다음 주에 이어갈 거라고 좀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아마 앵커님이 이 에이징랜드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시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는 사실 외국인 기관이 매도할 때 더 좋아요. 왜요? 왜냐하면 앞으로 살 종목을 저는 싸게 매도를 할 때 우리가 같이 매수를 들어가서 향후에 외국인 기관이 살 종목을 미리 산다. 약간 이런 개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고 있는 거는 그렇게 매력을 못 느낍니다. 누구라도 보는 그 지표로 주가가 간다? 그렇게 쉽다? 그럼 여러분들 계좌가 그렇지 않겠죠. 이 주가란 역외수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항상 매도가 나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역외수를 잘 찔러서 들어간다. 그렇다면 충분히 저를 따라오신 분들은 외국인 기관의 돈잔치를 같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믿음 그리고 김태환 매니저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이징랜드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제가 지난주에 했었던 질문까지 이렇게 기억해주는 매니저님들은 또 처음입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김태환 매니저에게 조금 분할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선일 매니저의 종목도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와이랩이 16%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었고요. 그 밖에 넥스트칩, 에코프로 있습니다. 어떤 종목 리뷰해볼까요? 와이랩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와이랩은 지난번에 이제 추천드리자마자 바로 며칠 안 돼서 이제 16% 이상 급등을 했는데 제가 계속 리뷰로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와이랩은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네이버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이 지금 6월 달 안으로 상장을 할 예정인데 아직 상장 이슈가 지금 아직 한 번 6월 초에 나왔다가 좀 조용하고 있죠. 아마 6월 말 넘어가거나 7월 달 되면 다시 EA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매도하지 말고 갖고 계시라. 그리고 없는 분들은 마이너스에 분할 매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옆으로 잘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게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줄면서 횡보를 하고 있죠. 급등 나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차트가. 그래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매집이 다 돼 있다라고 첫날이죠. 월요일 날 추천드리고 바로 월요일 날 급등이 나왔는데 매수 상태에서 옆으로 박스 횡보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면 다시 한번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잘 갖고 가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워렌 버핏이 이제 에코프로 그 양극재 관련해서 리튬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기업과 함께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지금 약간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바닥을 다지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제가 이제 로스커 가격대를 정해놨는데 사실 뭐 이게 가격이 제 마음대로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은 로스컷 또 터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만약 로스컷 터치하면 한 번 더 로스컷 터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공략할 테니까요. 로스컷 터치하면 꼭 로스컷 가격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이다하고 라이다 종목으로 유명한 종목이 하나 있죠.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 종목이 또 남아 있는데요. 그 종목이 지금 넥스트 칩입니다.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지금 납품을 했는데 어느 대기업에 납품을 했는지 아직 거기에 대한 공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가 나온다면 아마 급등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라이다를 통해서 자동 파킹할 수 있는 자동 파킹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뭐 그냥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차트만 그냥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트 칩이 차트. 네.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그때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약간 조정을 하고 횡보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도 횡보를 하고 있다가 지금 거래량이 지금 안 터졌는데 제가 보기에 분명히 어떤 대기업인지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 그 공시가 나오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 시세 분출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정 시에 마이너스 때 여러분 모아가시고요. 분명 조만간 여기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충분히 차익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시가 기다려지고 있는 넥스트 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근데 에코프로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갑자기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나누고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일단 미국에서 트럼프가 2차 전지에 관한 언급이 있었죠. 거기 플러스 또 리튬 가격이 다소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좀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시선 가지고 계십니까? 네, 앞에 이제 성우 앵커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관련 이슈는 아직 여러분들이 그거는 리스크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과대낙폭 떨어졌던 이유가 에코프로버티 아까 말씀드렸죠. 에코프로버티 블록들 이슈가 시작이 되면서 아침에 개파락하면서 15%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이슈는 별로 이렇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단기적으로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그 전에도 에코프로머티가 블록들 이슈가 나올 때 폭락을 했다가 단기적으로도 30%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음 주 중에는 2차 전지가 다시 원래대로 상승을 합니다. 뭐 2차 전지가 다 떨어진 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SKC는 2차 전지주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인데 오히려 5% 이상, 4% 이상 종가 마감 플러스로 되면서 오히려 신고가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조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트럼프 갖다 대고 이제 그런 전문가들부터 해갖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에코프로 머티 때문에 오늘 모든 2차 전지 종목이 조정을 했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분명 지난번에도 제가 11월 달에 여러분들 엔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로 수익을 그때 400% 500% 드렸는데 이번에도 분명히 단기적으로 급등할 종목 나옵니다. 여러분 2차 전지 주도주 잡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박춘현 매니저의 종목이죠. 메가터치 관련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투자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은 뭐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부분으로 빠르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메가터치.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자리가 요 자리 정도 되는데 아직 수급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왜곡 현상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조정을 좀 받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자리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저점을 잘 다지고 좀 거래가 조금 부족한데 수급만 붙으면 이 상태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차트를 한번 크게 줄여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수급만 어느 정도 붙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하방과 상방 이 두 가지 갈림길로 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떨어질 때도 많이 아직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횡보 내지는 이 상방 쪽이 조금 더 유력하다. 그다음에 거래가 오전 거래량이 이 종목 보시는 분들은요 한 오전 거래량이 한 500만 주 정도 이상 거래가 좀 붙는다라고 그럼 날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오늘 좀 이 종목이 많이 움직이겠구나.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차트의 강자 박준현 매니저의 메가터치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다음 주에 크게 올라갈 종목은 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먼저 김태환 매니저님, 로봇 종목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왔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사실상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을 만한 종목일 수 있어요. 또는 이 그룹주를 좀 많이 보유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오늘 카카오 게임즈 이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여기에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주가가 상승될 모멘텀이 충분히 작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카카오 게임즈 2년간 2, 3년 정도 조정 국면을 좀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든 국면이긴 한데 최근 게임주에서 본다라면 뭐 크래프톤의 상승도 저점 대비 100% 정도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주력해서 봤던 이 펄어비스라는 종목도 신작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가 연일 강세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 게임즈는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안 움직여서 또 더 내려가서 많이 걱정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좀 상승 모멘텀을 좀 가질 수 있는 거는 이 오딘을 개발했던 라이온하트라는 이 게임사가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에서 이번에 이 서바이벌이라는 게임을 신작을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게임주를 많이 트레이딩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 회사에서 신작이 발표 나온다. 이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주가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 뒤에 있을 사전 예약자 수, 또 이 부분에서 주가가 한 번 더 펌핑 랠리를 가지고 뭐 그 동안에 이제 신작 트레일러 영상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좀 끌어올리는데요. 이때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랠리를 좀 보일 수 있는 거는 이제 구글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여기에서 이제 실적이 정말 1위를 몇 주 연속 좀 차지하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정말 주가가 흥행을 하고 강세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번에 기대할 수 있는 건 그거죠. 이 오딘이라는 작품 역시 리니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었고 작품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 펄어비스가 중국의 파노 발급을 받았죠. 여기 카카오 게임즈에서도 이 오딘이라는 게임이 중국 파노 발급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살펴셔야 되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저도 띄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보여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주가의 최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되는데요. 오늘 좀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게임즈는 2% 정도 바닥에서 되돌리는 시세를 좀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보는 부분은 이전 저점 위에서 턴어라운드를 한다라는 점. 이 부분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차트에서 중요한 거는 쌍바닥이에요. 근데 이 저점을 유지하고 여기에서 턴어라운드를 한다라는 건 주가가 앞으로 상승 곡선으로 방향성을 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는 주가를 다 보고 투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주가의 차트, 이 차트는 내가 화가가 되듯이 그려야 돼요. 이 화가를 그려서 앞으로 빨간 양봉을 그려나가야지 이미 그려진 걸 보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그려지지 않은 이 미백의 빨간색 도표를 한번 그려보실 분들은 카카오 게임즈 한번 집중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가격 전략은 일단 1차 목표가는 26,0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만 원 정도까지도 열어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고 왜냐하면 이전 저점이 무너진다라는 건 추세가 우하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9,000원 잡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화백 김태현 매니저의 종목은 바로 카카오 게임즈였습니다. 1차 목표가는 26,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방금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중국 판호와 관련해서 네. 기대감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 업체 쪽으로 많은 매출이 들어오기보다는 판호가 발급이 돼도 중국 업체들이 오히려 배불러지는 현상이 있다라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래도 사실 없는 것보다는 훨씬 있는 게 낫잖아요. 사실 이슈 모멘텀이잖아요. 네, 이슈 모멘텀이 많이 부각이 되고 그리고 중국에서 또 게임이 흥행한다라는 거는 여러 동남아 나라들 쪽으로도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증권가 리포트를 보면 또 게임주 관련해서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오늘 크래프톤이 신고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게임주가 좀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게임주가 좀 주목을 받는다라는 그 영향도 좀 있을까요? 많이 있죠. 게임주가 특히 금리와의 영향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작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회사의 자본을 다 쓸 수도 있지만 그게 좀 부족할 때는 여러 자금을 이렇게 끌어들이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리 부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작용을 좀 성장주로서 모멘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이 게임주에서 옥석 가리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서 같이 청원서 드리면 사실 위메이드 주가는 저는 조금 이제 비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굵직한 부분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지는 게임 섹터의 수급을 어떤 게임 종목이 받을까? 저는 이게 카카오 게임즈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릴 수 있고요. 사실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돈의 굴다리 흐름인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오는 길목에서 우리가 좀 더 기다려 보면은 정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환 매니저의 편입 종목은 바로 카카오 게임즈였습니다.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19,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태환 매니저의 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상담도 추후에 바로 진행이 됩니다. 전화는 02-2000번에 491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 활용하셔서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실 때에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서 어떤 부분이 궁금해요 라고 코멘트를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선일 매니저의 종목도 궁금한데요.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다음 주에 상한가 갈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머. 그 종목명은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네. 네. 삼성전자가 원래 사실은 지난주에 갖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한 종목만 발표해야 된다고 해서 에코프로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어제 삼성이 원래 삼성 같은 경우는요. 5월 말에 매년 이재용 회장의 할아버지죠. 호암 이병철 회장의 상을 만들어서 계속 5월 말에 호암상을 줍니다. 각 분야의 실적을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을 위해서.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1일부터 사실 국내에서도 이재용 회장이 바쁜 일정이 있었는데 그걸 다 접고 6월 1일에 미국에 가서 계속해서 지금 미국의 유명한 CEO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파운드리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드렸던 화면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 화면이 삼성전자에서 배포한 삼성 AI 솔루션 관련해가지고 파운드리 포럼을 지금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실적, 보통 이제 삼성이 이런 포럼을 하면은 앞으로의 그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하는데 금년 대비 2028년도에 두 가지 이슈를 바로 이제 모바일을 마켓 쉐어를 전 세계 글로벌 마켓 쉐어를 30% 그리고 HPC를 45% 마켓 쉐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HPC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 고성능 컴퓨터인데요. 앞으로 이제 AI나 클라우딩 컴퓨터에서 꼭 필요한 게 고성능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특히 이제 빅데이터 기업이나 IT 기업들이 HPC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게 금년의 목표가 삼성이 HPC가 21% 마켓 쉐어를 글로벌에서 갖고 있는 건데 2028년도는 무려 45% 정도 금년보다 2배가 더 넘는 수치죠. 대단합니다. 이런 수치를 보였다는 것은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HBM3에서는 SK하이닉스에 좀 뒤져서 삼성전자가 좀 후발 주자로 지금
약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요. 거기다가 지금 얼마 전에 발표했죠. 2.3 나노미터의 초미세 관련해서 GA 게이트웨이 올라운드 관련된 기술을 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2027년도 같은 경우는 1.4 나노미터의 상용화를 먼저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뒤쳐졌던 쪽에서 나가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반도체 회사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사진 자료 좀 보여주시죠. 네. 자, 이재용 회장을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나왔던 화면입니다. 바로 이제 오른쪽에 앉아 있는 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저커버크인데요. 올해 2월 달에 원래 저커버크가 국내 내한을 했습니다. 그때 삼성의 한남동에 가시면 리움미술관 뒤편이 삼성의 영빈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집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계실 때 이 다른 쪽에 강남하고 몇 군데 다른 이제 집이요? 집을 사시면서 네. 거기 영빈관으로 바꿨는데 그때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커버크가 팔로알토에 있는 자신의 저택에 초대를 했는데요. 2011년도부터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는 게 오늘까지, 어저께까지 총 8번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면서 기본적으로 AI 관련 솔루션, 그리고 AI와 특히 이제 메타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증강 솔루션, AR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쪽 관련해 가지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차후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12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시애틀을 방문했습니다. 시애틀을 방문할 때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게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아마존이 또 시애틀에 또 있죠. 근데 아마존이 AWS라고 전 세계 마켓쉐어를 이게 이제 클라우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전 세계 마켓쉐어가 한 40%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마켓쉐어를 갖고 있고요. 특히 이 회사가 얘기했던 게 작년 3월 달에 얘기했습니다. 15년 동안 1,5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아마존에다가 몰빵해갖고 거의 대부분의 그 영업을 했던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사장 2명하고 부사장까지 포함해서 총 4명이 가서 여기에 대한 쉐어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아마존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매출이 좀 나오겠죠. 그리고 무슨 이슈요? 거기서 핸드폰을 팝니까? 얘가 말씀드렸죠. AI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니까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앵커님. 네. AI에 대한 내용 했는데 뭐 핸드폰 팔려고 간 게 아니겠죠. AI 핸드폰 팔 수도 반도체 있죠. 사장이 가서 핸드폰을 팔고 있겠습니까? 아유. 이게 2024년에 나온 핸드폰입니다. 아, 이걸 팔려고 한 네네. 게 아니겠죠. 반도체 사장 2명이 거기다가 부사장까지 가서 어떤 얘기 했겠습니까? 분명히 AI 관련된 반도체를 납품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대 10일 날이죠. 10일 날 같은 경우는 세너제이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본사가 또 미국에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어디 회사가 좀 들어왔냐면 퀄컴의 CEO가 방문을 했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쓰고 있는 삼성전자의 스냅드래곤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스냅드래곤 같은 경우는 대만의 TSMC가 전부 다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삼성전자가 TSMC가 올인하고 있는 이 분량을 따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만간 이제 AP를 만들고 있는 거를 삼성전자에서 만들 거가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이슈는 이제 확정된 거고요. 나머지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조만간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 조만간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삼성전자가 아마 이 세 개 기업하고 분명히 큰 계약을 따낼 겁니다. 그게 공식으로 나올 건데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00조가 넘어가는 이 기업이 뭐 상한가가 나온다 했던 이유는 조금 이제 과장된 얘기긴 하지만 분명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분명히 큰 이슈가 계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제 장대양 부님이 한미반도체하고 SK하이닉스만 간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 다음 주부터 갑니다. 오늘 또 8만 원을 넘었다가 조금 약간 7만 원대 하반대에서 끝났는데요. 분명히 강하게 나오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이제 시초가의 이 종목을 공략을 하고요. 그동안에 저도 계속해서 공개 방송에서 분명히 10만 전자 간다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못 갔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보기엔 10만 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10만 원을 목표 가격을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6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의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6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 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금요일 저녁이다 보니까 조금 재밌게 하려고 그래서 네. 제가 재밌는 질문을 그래서 하나 이제 드렸어요. 그 반도체 사장이 가서 스마트폰 얘기는 안 하겠죠. 아, 왜냐면 워낙 잘 팔렸으니까 이번에 AI 붙으면서 핸드폰이 잘 팔렸고 제가 보기에 아마 그 CEO도 네. CEO도 아마 삼성전자 2024년 나왔던 그 CEO를 그 핸드폰을 사서 네. 쓰고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이폰이 이번에 좀 좋길래 경쟁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이폰보다는 들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써보니까 삼성폰이 낫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아이폰파인데. 저는 계속 삼성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또 삼성전자 그리고 조만간 대규모 계약 체결 소식이 기대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우리 조선일 매니저의 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선일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춘현 매니저의 종목도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 갈 수 있는 종목 바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2차전지 관련해서 테이펙스라는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지금 이제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죠. 기술적 분석상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도 있고요. 미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고, 결국엔 또 2차전지 사업 확장에 따른 시세 확장 중이다.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치우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갖고 나왔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세를 사는 겁니다. 가격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세를 사야 돼요.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이펙스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 종목은 불과 한 1년, 2년 전에 시세가 얼마짜리였냐면 한 8만 원대, 8만 9천 원대 움직였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때 시세는 한 8만 원 정도 됐었다. 근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니까 한 2만 원, 3만 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전에 오이 두 개에 마트 가면 오이 두 개 보통 2,000원 팔죠. 네. 근데 지금 오이 두 개에 1,000원에 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오이가 필요 없어도 그냥 집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매수 심리라는 또 투자 심리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추세상 지금 전반적으로도 이렇게 차트를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하락 추세를 이제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가장 저렴한 시세에서 거래량들이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는데 캔들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자, 거의 양봉 시연입니다. 거의 그리고 윗꼬리도 많이 없어요. 이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모든 부분이 지금 누군가는 이 종목을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 차트를 쭉 꾸준하게 차트를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흐름도 있고 추세 자체도 아까 우리 여기 매니저님이 또 한 분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 지어놓고 보면은요. 네. 추세가 지금 단기 추세가 이 저점에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면 이제 우상향 추세가 계속 시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늘 마지막 캔들 한번 요걸 마지막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 꼬리를 살짝 달아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이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여기서 추세 전환 신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아마 좋은 기업이다,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이게 지금 크게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커지나? 커지네요. 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그리고 재무제표인데요. 네. 까만색은 전부 다 이제 실적이 좋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유보율이 보면 이 종목이 지금 작년 기준에서 3,9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돈을 쌓아놓고 사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부채 비율이 보면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기 자본으로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재무제표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다. 근데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적자폭을 줄이기는 하고는 있지만 아직 적자를 벗어나진 않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잠시만요. 이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거는 지금 네. 분기별로 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연간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지금 줄기는 좀 줄었습니다. 줄기는 좀 줄었지만 이제 네. 올해부터 2024년도부터는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인데 이제 뭐 거기에 네, 이렇게 지금 소재 쪽, 고객사로는 예, LG엔솔 그리고 삼성 SDI 확보한 상태죠. 네, 이제 소재나 이런 쪽이 아니라 이제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테이핑이라든가 여러 약간 좀 잡자재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업황이 좋아지면서 생산량 늘어나면서 테이펙스도 같이 좋은 결과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테이펙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1차 목표가는 5만 원, 2차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요. 아까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2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현 매니저의 편입 종목은 바로 테이펙스였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27,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2차 목표가로 8만 원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언급까지 들어봤습니다. 박준현 매니저의 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포트 대결 김태환 매니저는 카카오 게임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 26,000원, 손절가는 19,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조선일 매니저는 삼성전자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현 매니저 테이펙스를 가지고 왔고요. 목표가 1차로는 5만 원, 2차로는 8만 원, 손절가로는 27,000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포트 대결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고요. 특별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